그날들 제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이를 구한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텐마루 드라마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집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8년째. 말을 걸 상대도 누군가를 기다릴 일도 점점 사라진 시간이었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게 하려고 틀어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초인종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띵동. 문을 열자 바로 옆집에 사는 젊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옆집에 살면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안부 묻던 사이였습니다. 얼굴이 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정말 죄송한데요.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 품에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요. 한두 시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이고 그래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기는 생각보다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금세 제품에 익숙해졌죠. 작은 손이 제 옷을 꼭 잡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에 숨소리가 생기고 가끔씩 터지는 웃음이 울렸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맡기며 그 엄마가 한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집 CCTV 켜둬도 될까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확인은 해야 하는 세상. 그래요. 뭐 마음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조금 서늘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달래보려고 안아봤지만 울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등을 토닥이고 조심스럽게 흔들며 달래봤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입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입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이물질이 목 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 꺼내려 했습니다.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그 작은 조각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엄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날 혹시 아이를 세게 흔드신 적 있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홈캠을 봤는데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입에 손을 넣으시고 계속 흔드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맡긴 것 같아서.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도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야기를 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집 할머니 애한테 뭐 했다던데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 못하는 사이에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분명히 아기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 후 그 엄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오해를 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그날의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장면은 분명 오해할 만했습니다. 아기의 입에 손을 넣고 몸을 흔드는 모습. 하지만 조금 전으로 되돌려보자 아기가 무엇인가를 입에 넣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당황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아이 살려주신 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니. 그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믿고 맡길게요. 아기는 여전히 제 품에서 웃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가끔 생각합니다. 카메라는 장면은 남기지만 마음까지는 남기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은 사람을 직접 봐야 한다는 걸요. 요즘은 이 집이 조금 덜 조용합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날의 오해는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 덕분에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그저 맡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걸요. 아기는 오늘도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만약 내가 CCTV 영상만 봤다면 나도 오해했을까? 1번 나도 솔직히 처음엔 오해했을 것 같다. CCTV만 보면 무서워 보인다. 2번 절대 아니다. 아이가 우는 상황에서 어른이 당황하는 건 당연하다. 3번 오해한 엄마가 너무하다. 믿고 맡긴 거 아닌가. 4번 요즘 세상엔 CCTV가 오히려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다. 번호로만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살면서 억울하게 오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